안녕, 책을 사랑하는 남자, 너희들의 독서 닥터 윤사고 등장. 오늘은 말이야,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가고 싶은 학생 엄청 많다, 그치? 좋아,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 사람의 생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영역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물, 그리고 화학적 작용, 그리고 물리적 작용까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전 선생님 생명과학 계열이라서 물리는 잘 못한대요.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가서도 배우게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생명과학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은 말이야,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야. 실제로 내용 자체는 생물 교과서 내용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도의 개념들이거든. 그런데 왜 이 생물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이라고 컨셉을 잡냐면, 책 저자인 장수철 교수가 생물학과 교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저자인 이재정 교수가 국어 국문학과야. 문과 교수에게 이과 생물학과 교수가 생물학을 과외해주는 컨셉이야. 그래서 화학이나 단백질, 세포, 에너지, 그리고 유전이라든지 DNA와 같은 어떤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이야, 생물학 과외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지. 문과적 상상력이 풍부한 국어과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막 정말 이과 학생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빡 이렇게 때리거든.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할 거야. 포도당 이야기 나오면서 포도와 무슨 관계예요? 막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거든. 왜냐하면 문과적 상상력에서 출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지. 엄청 재밌기도 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발하는 책으로는 되게 괜찮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책이야. 과학, 문화,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과학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진화라든지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세포학이라든지 면역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계열과 관련된 책들을 막 소개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들의 이제 특징들을 알겠지. 그게 뭐냐면 그 분야를 넓게 퍼뜨려 놓은 책들이야. 그러니까 꼭고독이 가능해지는 거지. 꼭고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류의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난 유전자 기술에 대해서, 난 세포학에 대해서, 난 면역학에 대해서, 난 유전, DNA, 에너지에 대해서, 난 세포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영역, 자신의 궁금증을 찾아가는 영역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내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영역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겠지. 선생님이 생명과학 계열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거든. 생명이 뭐야? 도대체 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후쿠오카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조금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조금 더 국한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쭉 끌고 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학자에 대한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우리에게 조금 숨겨져 있는 과학자의 이야기들도 함께 이렇게 쭉 흥미롭게 끌고 가. 그러다가 이렇게 책에 빠져들다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새로운 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읽다 보면 조금 매료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 그리고 관련된 내용 검색해 보면서 조금씩 보강해 주면 좋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거야.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책은 뭐냐면, 사실 여러 영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선생님 케이스에서는 발생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딱 필이 꽂혔어. 발생학. 그러니까 이 발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세포의 어떤 생식세포가 형성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생애 주기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이거든. 그 발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최영은 씨가 쓴 탄생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끊임없이 읽으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왜 만들어지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왜 인간은 죽지? 이런 것까지를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어디에 필이 꽂히게 되냐면 진화라고 하는 단어에 빡 필이 꽂히게 될 거야. 인간이 어떤 진화해가는 과정들을 이 발생학의 영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진화라는 파트로 길이 틀어지는 거잖아. 진화를 공부하면 되지. 뭘 고민을 해. 그래서 이 진화와 관련된 영역에서 너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장대익 교수의 다윈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진화생물학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장례식장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진화심리학적 26명이 다 모이게 장례식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끝낼 수 있어? 이러면서 7일간 막 듣도 보도 못한 진화론 대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진화론에 대한 모든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조금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확장증보판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확장증보판에다가 초보자들은 진화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시켜줬거든. 친절하지.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양대 산맥이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과 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의 맨 마지막에 도킨스 깊이 읽기 그리고 굴드 깊이 읽기가 따로 챕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돼. 그 학자의 라인을 따라서 쭉 책을 읽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다윈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즈거든. 다윈의 정원도 있고 다윈의 서재도 있어. 그렇게 한번 쭉 라인을 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함께 이 리처드 도킨스에 조금 꽂혀가지고 그쪽 라인의 책을 쭉 읽어가게 되는데, 진화생물학에서 관련된 뭐 이적 유전자라든지 책이 엄청 많잖아요. 유명한 책이. 근데 진화생물학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이 최고의 책. 그 책 쪽으로 쭉 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와 진화론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군.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생명과학 계열에는 있겠지만 그게 관심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주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영역에 조금 더 필이 꽂힐 수 있겠지. 그치, 질병. 그럼 이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질병 정복의 꿈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기자가 써서 요거 조금 날카롭고 예리한 구석이 있어. 유전병이라든지 퇴행성 뇌질환이라든지 암이나 당뇨와 비만, 노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생하게 보여줘. 요거 조금 추천.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들 수도 있잖아. 호기심이 갈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맷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슈퍼버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는 걸 권해. 이 슈퍼버그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들어봤지? 뭐냐면 강력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이된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슈퍼버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이렇게 되는데, 강력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슈퍼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의료진들, 과학자들의 뼈저절한 모습들이 이 책에 정말 잘 보여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가고 싶은 영역들로 호기심을 따라 쭉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내 마음대로 차트쇼에서 한번 보자고. 내 마음대로 차트쇼.
생명과학을 꿈꾸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방금 소개했던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생명이란 무엇이니? 그럼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니? 뭐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데 그 결과 이 학생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만들어내요. 조금 거창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그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의 너희들의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실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좋잖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교과서 어떻게 해서 나는 남이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도 좋아. 그 모든 것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묶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너희들이 생명과학 계열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탁월한 존재로 떠오를 수 있는 그 날을 선생님은 기다리도록 할게요.